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 사전과제 기획서 과제 제출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혼자 이거 챙기려고 그러면 혹시 내가 빠뜨리는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조금 앞설 텐데요.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급 온라인 청소년 지도자 자격연수 사전과제 플립 러닝 및 기획서 과제 안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021년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연수 온라인 사전과제와 기획서 과제는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출이 안 되면 연수가 패스가 안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사전과제는 자격 연수 의무 이수 시간 중 3시간짜리래요. 3시간짜리. 3시간 인정을 받으며 미제출 시에 이수 시간이 부족이 되므로 해당 차수의 미수료 처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선택한 주제 분야는 사전 과제와 기획서 과제가 동일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전 과제 제출한 것, 교류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제출했다면 기획서도 교류 분야에 관련된 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성 후에 온라인 연수원에 제출 필수. 온라인 연수원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는 그 온라인 연수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사전 과제 및 기획서 과제 주제. 자, 교류, 보호, 봉사, 수련, 인성, 진로, 참여. 자, 이렇게 7개 분야가 있는데 7개 분야 여러분도 처음에 연수 신청할 때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전에 제가 논문 자료나 이런 것들 드렸잖아요. 그렇죠? 선택한 분야를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의견을 기술하라는 얘기인데 그 의견 내용에는 장단점, 문제점, 보완점, 발전 방안 등 본인이 생각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시한 플립 러닝, 그러니까 사전 자료를 먼저 학습하고 제공되는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료를 넣는 이유는 나중에 컴퓨터가 이게 다른 사람 거를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를 보게 되는데 50%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남의 것을 베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 자, 사전 자료 플러스 논문 자료를 같이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잘 이렇게 짜집기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기획서 과제, 선택한 분야의 사업을 인증 목차, 그러니까 수련활동 인증 있잖아요. 그렇죠? 인증 목차에 맞추어 기획을 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인데요. 자, 이게 프로세스죠. 과제 선택, 주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아까 7가지 주제 중에서 작성 요령 및 양식, 자료 다운로드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양식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사전 과제 및 기획서 과제 작성. 자, 다운받아서 요거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요. 온라인 연수원, 자, 인터넷상으로 제출을 하는 거니까. 자, 학습하기, 과제 상세 보기, 과제 확인 및 작성하기. 요렇게. 자, 온라인상에 있는 지시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뀐 내용이잖아요. 그쵸? 제가 사전에 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영상을 올렸다가 조금 혼란스럽게 해드렸는데 제출 기한은 온라인 연수 시작일부터 종료일 전 필수 제출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미제출 시 미수료 처리가 되어지고요. 아까부터 계속 플립 러닝 얘기를 하는데 플립 러닝이란 수업 내용을 사전에 학습한 뒤에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플립 러닝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전 과제 평가 및 개요.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점수가 각 부분별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출을 할 때요. 요 형식에 맞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플립 러닝 학습 및 반영도. 사전에 공부를 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 요건. 자, 이제 이 과제의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 틀에 맞춰서 했느냐 안 했느냐. 현황 분석력. 그 다음에 의견 적절성, 자기 주도성, 실현 가능성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플립 러닝 학습 및 반영도예요. 플립 러닝, 그러니까 사전 교육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교류에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데 참여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교류라면 교류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형식 요건이에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5매 이내로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하신다고 막 20매, 30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5매 이내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식, 평가하는 내용도 이렇게 항목을 정해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5매 이내로만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황 분석력이에요. 현황으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현황과 연관성, 도출 내용의 구체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출 내용에 거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지 그게 적정한 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물론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의 적절성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평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예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의견의 구체성, 그 다음에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2,500명의 그 다음에 연수생들이 연수를 해요. 자,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하냐면 큰 틀을 내용을 봐요. 안에 있는 세부적으로 뭘 잘했니 못했니 그런 내용을 보지는 않아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을 평가를 조금 해보는데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꼬박꼬박 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기 주도성이에요. 해결 방안 이행을 위한 자기 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자기 의지,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 리포트를 하나 과제를 딱 샘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걸 그대로 또 베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베끼지 않더라도 패러프레이징이라서 글씨를 바꿔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바꾼 걸 또 다른 분들도 똑같이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50% 이상의 어떤 모사율이, 그러니까 베낀 것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연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해드리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에요. 청소년 정책 및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실제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 형식, 자, 요 세부적인 형식들 있잖아요. 그 틀에 맞춰서 꼭 해주셔야 되고 형식 요건은 꼭 맞춰서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획서 과제의 평가계예요. 총 20점인데 자, 형식 요건, 여기도 또 형식 나왔죠, 그쵸? 형식을 갖췄냐 안 갖췄냐예요. 여기 밑에 가서 또 설명할게요. 자, 내용 이해도, 내용을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의견 적절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에요. 자, 형식 요건인데요. 과제에 대한 형식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평가예요. 작성 양식, 뒤에 샘플 자료가 있는데 그 7매 이내에 작성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꼭 많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작성하지 마시고요. 내용 구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 이해돼요? 사전 과제 주제의 연관성이에요. 사전 과제와 자, 이제 기획서의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얘기했고 의견의 적절성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의견의 구체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에요. 청소년 현장에서 실제 실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해요. 자, 다음과 같은 사유의 과제물은 제출이 인정이 되지가 않는데요. 미수료 처리된대요. 뭐냐면 타인이 기작성한, 먼저 작성했던 거, 혹 과거에 누가 과제 제출했던 자료 그거 베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요. 참고 자료 등의 내용이 전체 내용의 50% 이상을 복사한 경우. 자, 표절률 검사 기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 이 슌에 요거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요. 컴퓨터로 그걸 해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것을 자, 컴퓨터로 돌리면요. 다른 사람 것과 유사율이 보이게 되는데요. 50% 이상 복사한 경우에는 표절을 한 걸로 본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 올바른 인용과 출처를 만약에 표기를 한다라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제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 표절률 검사에서 혹여나 50%가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작성 요령 는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량 사전 과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5페이지 이내예요. 기획서 과제는 몇 페이지요? 그렇죠. 7페이지 이내로 꼭 작성을 해야 돼요. 본문 내용은요. 맑은 고딕. 자,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요. 이제 어떤 리포트나 과제를 제출하거나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요. 이런 그 기준을 꼭 정해주는데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업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맑은 고딕 12포인트에서 14포인트 사이에서 제출을 하고요. 줄 간격은 160%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얼마나 작성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또 판단해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서술식, 개조식, 그다음에 표, 자, 그림, 작성 등이 가능하다는 게 서술식 막 설명하는 식으로도 되고요. 개조식,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한다고 함,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데 필요함 이렇게 되어지는 걸 개조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서술식 막 설명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는 것들 가능하고요. 자, 표를 넣고 그림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공된 양식의 표 높이가 조절 가능하고요. 자, 참고한 자료는 필히 논문, 서적, 기사, 그러니까 뭐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인터넷 자료 등을 기반해서, 그러니까 논문, 서적, 기사,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 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꼭 인용을 해야 되고 그 출처를 꼭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제 1, 뭐 여기 이제 순서는 그 다음에 반괄호, 양괄호 숫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 자, 요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꼭 또 이제 뭐 1, 뭐 반괄호 1 이렇게 1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제시된 양식에 맞춰서 꼭 하셔야 돼요. 자, 본 페이지까지 삭제 후 과정된 제시물만 제출을 해야 된다. 5장이라는 게 요 전에 있는 건 다 삭제를 해서 없애버리고요. 그 이후에 있는 것만 제출해야 되는데 꼭 리포트를 제출을 할 때 이 설명하는 내용까지 같이 제출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이것을 평가하는 분은 그걸 같이 제출하는 사람은 성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그쵸? 여기부터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 사전 과제물, 과제명, 사전 과제명을 적어주세요. 만약에 교류 활동이라고 하면 교류 활동 사업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제목은 작성한 사전 과제 내용에 맞는 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본인이 이거는 작성 제목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이름 홍길동, 자, 생년월일을 적고요. 본인이 실제 하는 급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과제 1이 뭐냐면요. 선택 분야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세요. 아까 이제 플립러닝에 그 관련된 자료를 해도 되고 그 이외에 논문자를 참고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교육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출처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 앞에 그 제목의 번호 순서는 이렇게 하라 했어요. 반괄호 1, 양괄호 1, 자,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요 순서대로 꼭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과제 두 번째예요. 조사된 내용에 대한 의견. 자, 장단점, 문제점, 보완점, 발전 방안 등이 본인이 생각한 다양한 내용을 기술을 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 뭐 제목에 뭐 교류 분야에 관련된 장단점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교류 분야에 관련된 뭐 문제점은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점은 이렇게 해서 또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발전 방안은, 자, 이제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장단점인지 문제점인지 보완점인지 이런 내용들을 글을 읽으면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목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채점하는 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채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상대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만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거 점수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리포트를, 사전 과제를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연수 기획서 과제물이에요. 자, 과제명은 무슨 활동, 사업, 기획이라고도 되어져 있죠. 단위 프로그램명은 기획한 사업에 맞는 제목을 기재하세요. 이건 또 본인이 정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예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는지, 기획하신 사업에 대한 의도를 요약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빨간 글씨는 검정색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대로 이제 양식대로 하라 그러니까 또 이 빨간색을 그냥 빨간색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검은색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만드시길 바래요. 요 앞페이지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사업 제목, 내용에 맞는 제목을 작성을 하시고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개요, 기간, 장소, 참여 대상 및 인원, 예산, 프로그램 일정표, 개별 단위 프로그램 내용, 유사시 대처 방안, 환류 계획, 자, 프로그램 평가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런 내용들, 요게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하단에다가 저희 그 연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제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에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하나 샘플로 올려드릴게요. 왜 이 목차 순서가 이렇게 되었던지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꼭 과제 잘 제출하시고 연수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